오늘의 마지막 영상, 전자시민 참여의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좋은 예가 많이 나오는데요. 외국의 사례까지 있는데 저는 그냥 우리나라 사례, 대표적인 거 한두 개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와대 국민청원이죠. 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빼면은 지금 전자시민 참여의 우리나라 현재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 시민 참여는 3분의 2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요. 청와대 국민청원이 좀 이렇게 이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우리 이걸 긍정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잊어버리거나 묻혀서 가는 거 아니에요. 보통 잘된 거를 청원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거나 슬프거나 이게 부조리한 걸 청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거나 그냥 누군가의 어떤 좀 나쁜 짓 때문에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얘기들이 국민청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부터 국회 청원이라는 게 있어요. 청원법에 따르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에다가 청원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을 통해서 들어온 청원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청원을 심사를 해요. 이거를 보통 지역 주민이 보통 합니다. 이렇게 서명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접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걸 거부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 동네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마디씩 할 수 있을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보통 청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청원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하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 해야 된다는 어떤 명분, 정당성 같은 게 분명하고 또 필요성, 시급성, 이거 지금 이번에 처리 안 하면 이거 큰일 난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그 필요성이 있으면 그걸 이제 법률화 한다든가 무조건 되는 쪽으로 또 생각을 해요. 만약에 심의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딱 이게 이거는 청원 들어줘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 이후의 것들은 좀 어떻게든 되는 쪽으로 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국회 청원 같은 게 있는데, 이 국회 청원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지하철역 건설 같은 거예요. 특정한 지하철역명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또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 시점이 아니라 한 30년 전, 20년 전 얘기들입니다. 이런 거죠. 지금 우리 동네로 아주 큰 주요한 그 전동전철이 지나가는데 왜 우리 동네엔 역이 없느냐, 역을 만들어 달라. 그 당시에는 그때는 전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 수기로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거쳐서 국회 접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이제 분석 담당한 공무원부터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그냥 그 역이 설치가 돼요. 실제로 됐습니다. 몇십 년 전이죠, 벌써 그거도요. 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영향력 있는 한 명의 개인이 국회에다가 단독으로 청원을 할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을 통해서요. 근데 그 청원한 그 1인이 어떤 특정한 그 분야에 아주 저명한 권위자라든가 그 사람 이름 모르면 간첩이다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굳이 집단이 아니라 그 사람 혼자서 딱 청원을 해도 그 청원이 돼요. 그런 사례가 극히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국회 청원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 정도. 자, 그리고 국민참여 예산. 자, 지금 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국민참여 예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네이버에다가 국민참여 예산을 치려면은 아마 홈페이지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 국민들의 의견, 정책 제안을 반영한다는 취지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이나 네이트에다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예산이라고 치면은 사이트가 하나 큰 게 나오고, 들어가 보면은 딱 클릭해서 딱 한 30초 정도만 딱 보면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엠보팅, 자, 모바일 투표라고, 모바일 보팅,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어떤 시민의 제안이 좀 더 득표를 많이 했다, 이런 게 반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 참여를 정치적인 걸로 생각을 하지 않고요, 행정적인 걸로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참여 예산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익을 위해서 난 진짜 우리 동네에 이런 공원이 필요하다, 화장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게 도로가 지금 도로에 과속 방지턱이 없어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하다. 그럼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 전자시민 참여의 사례는 저는 대표적인 게 참여 예산으로 봐요. 그리고 이 지금 두 가지의 것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투표하고 뭐 하트 같은 거 누를 수 있고 이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봐요. 그리고 댓글, 뭐 우리나라의 전자시민 참여의 댓글 그 최고의 그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요, 댓글입니다. 뭐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악플이 노플보다 낫다 그러죠. 그래서 그 어떤 내가 좀 나의 어떤 문제를 좀, 나의 어떤 그 나를 좀 알리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댓글도 없는 것보다는 뭐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때려 죽인다 뭐 이런, 차라리 악플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건 제가 지금 과격하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정책적으로도 괜찮고 시민들 넓게 다 괜찮은 뭐 좀 그런 제안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선풀, 악이 아니라 선풀이 참 좋은 생각입니다. 뭐 지지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면은 그 정책이 아무래도 그 좀 힘을 받는 거고요. 그 제안한 사람도 당연히 기분이 좋죠.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거는. 자, 악성 댓글. 자, 우리는 뭐 좀 악성 댓글이 뭐가 올라와 있는지 유심히 보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베스트 댓글이죠. 우리가 댓글 중에서 댓글 자체가 공감을 많이 받는 게 보통 베스트 댓글이라고 하죠. 우리 네이트, 다음, 네이버에서 뭐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베스트 댓글이 생각보다 그 주제에 대한 여론의 향방, 그러니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이게 뭐야? 뭐 실시간 검색어면 특정한 대학교 이름이 떴다 그러면은 그게 좋은 일로 좀 떠야 되는데 나쁜 일로 뜨면은 또 이렇잖아요. 뭐 그러면 그렇지, 막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더 엄청난 막 그 비난 댓글은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검색 순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제안한 내가 민원을 제기한 그 내용이 만약에 실시간 검색 순위 10등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잘 신속하게 정부에서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민 참여는 정부를 주도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댓글, 그리고 실시간 검색어, 실시간 검색 순위와 같은 이런 것들이, 일단 검색을 누군가가 했으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댓글도 누군가가 좀 보고 댓글을 달았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아무렇게나 댓글 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민 참여의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특히 그 악성 댓글을 읽는 거는 읽는다고 치더라도 악성 댓글을 다는 거는 우리가 그 형법에 저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는 인터넷에 남기는 모든 글을 쓰고 지웠다고 하더라도 이미 흔적이 남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악성 댓글은 굉장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저 홈페이지 댓글은 읽지를 않는다는 사람이고요. 아주 누가 보면 항상 저한테는 얘기를 하죠. 너는 댓글에 영혼이 없다. 건강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전한 하루,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그런 것만 다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진심이 안 담겨 있다 막 이러고 그래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전자적 시민 참여를 생각보다 많이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험 요소에 대한 걸 제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냥 널리 쓰이는 말 정도만 댓글로 달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전자시민 참여까지 해서 아주 간단한 내용들 다 들었고요. 전자정부는 어차피 다음 주가 되면은 교과서 진도는 다 끝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강 얘기 좀 하고, 온라인 보강 얘기 좀 하고요. 기말고사 안내를 하면은 이번 학기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담 없이 제가 처음에 이렇게 종강으로 가면 갈수록 내용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또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렵게 얘기하면 이 전자정부는 이미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많이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얘기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뱃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제가 말 많이 해도 이게 딱 이렇게 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강의를 하고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